안녕하세요. 이명구입니다. 첫눈도 내리고 날이 정말 추워졌지만 저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어떤 기록을 남기고자 또 카메라 앞에 앉았냐 하면은 제 인생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여타 다른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 그리고 키워드로 저의 생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엽기적인 그녀 왜 봤는지. 혼자 코노에서 신승우님의 I Believe 부르다가 봤습니다. 제 취미 중 하나가 코노거든요. 발라드를 부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절 그때의 발라드를 부른 거죠. 그 시절 그때의 발라드 중 대표적인 곡이 바로 우리 신승우님의 I Believe잖아요.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네, 이러다가 꽂혀서 엽기적인 그녀 다시 봐야겠다 해서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본 I believe 한 문장으로 함축한다면 전지현, 차태현 그리고 김현식의 영화. 제가 이 영화를 2001년에 바로 봤거든요. 개봉 연도에. 근데 그때 제가 정식 그리고 공식 루트로 이 영화를 본 건 아니에요. 이제 와 고백하건대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볼 때는 불법 해적판 CD로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은 그 이후에는 다 정식 공식 루트로만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때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와, 전지현 샤랄랄랄랄라 하면서 진짜 예쁘다. 와, 저런 여자 내가 실제로 만나볼 수 있을까? 저런 여자는 나의 평생의 이상형이 될 것이다. 차태현, 와, 진짜 능글맞게 기분 좋게 웃는다. 저런 미소, 저런 이미지 너무 좋다. 나도 저러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돼보고 싶다. 그리고 김현식 음악감독님의 영화 요소를 모두 꽉 채우고 완성도를 준 음악들, 신승우님이 부른 I Believe 뿐만 아니라 정말 기타 다른 음악들 모두 다 와, 음악과 영화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그 첫 이미지가 20년이 흐른 지금 다시 봐도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 영화 그 자체인 거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이 세 분 중 하나의 요소만 이제 빠져도 지금의 엽기적인 그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다음 질문, 엽기적인 그녀를 다시 보면서 어떤 작품이 생각났나요? 네, 저는 영화 족구왕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족구왕을 다시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시간여행자를 다룬 작품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제가 엽기적인 그녀를 보면서 족구왕이 생각난 거예요. 엽기적인 그녀,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중심축은 전지현과 차태현의 로맨스 코미디 영화거든요. 하지만 내면을 바라보면 또 다른 결이 흐르는데 그 결이 바로 시간여행자에 관한 영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화 곳곳에 시간여행자를 다뤘다는, 그리고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거든요. 곳곳에서. 먼저 전지현 배우님이 역할을 한 그녀라는 캐릭터가 꿈이 이제 시나리오 작가인데, 마지막으로 제 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모든 작품 속에서 시간여행자를 다뤄요. 그리고 또 그녀와 견우가 다시 만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캐릭터 역시 시간여행을 온 견우였고요.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표면적인 것 안에 이제 내면적으로는 시간여행자를 다룬 영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족구왕 역시 제가 앞선 기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봉이 아니 만섭이라는 시간여행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고요.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제가 족구왕이 생각난 거고, 그리고 또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 내가 시간여행자에 대한 그 요소에 콕 꽂혀가지고 그 요소를 공통점으로 잡고 유사선상에 올려놨냐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꽂힌 어떤 주제가 시간여행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여행이라 함은 불가능하지만 꿈을 꿔볼 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중 하나가 시간 여행이기도 하고요. 요즘 제가 왜 그런지 이런 나의 심리 상태를 또 한 번 생각해 봤죠. 현재가 불안하고 불행하고 만족을 못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회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나 다시 돌아갈래! 그렇기 때문에 시간여행 이라는 그 관념, 개념 혹은 요소, 주제에 집착을 하고 꽂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건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즘 Y2K가 계속 그 트렌드를 이끌고 있고 선제엽고 티어라는 작품이 인기를 끈 것도 변우석 님의 얼굴 때문도 있지만 2000년대 초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향수를 자극하는 요소들 때문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 게임 문화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리메이크 그리고 클래식 버전의 재오픈이라는 요소들만 봤을 때 과거를 회상하고 또 과거의 향수를 찾고 또 과거에 빠져드는 저의 이러한 어떤 최근의 심리 상태가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엽기적인 그녀와 족구왕이 비슷한 결을 가졌다는 생각을 들어서 족구왕이 떠올랐습니다. 2000년대식 엽기적인 그녀와 같은 멜로 영화가 요즘에는 먹히지 않는 이유는 최신 기술의 발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멜로 영화와 드라마를 살펴보면은 주인공들이 우연과 운명에 기대서 만남을 갖는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우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최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연락을 즉각 그리고 상호 간의 어떤 의사 표현을 즉각 할 수 있는 어떤 통신 수단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공급망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우연 그리고 운명도 수동적인 것에 기대어서 서로의 만남을 가졌었던 거고 2년 후 오늘 오후 2시에 여는 거야. 알았지? 오늘은 우리가 2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날이지만 그녀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 기다립니다. 또 그러한 만남이 되게 자연스러웠던 시대였고 그 시대를 반영한 작품이 2000년대 작품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면은 기다릴 필요 없이 우연에 맡길 필요 없이 즉각 응답이 오고 또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그때 연애 방식을 지금 연출했다 하면은 연출의 오류로 받아들여지지 감정적 공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최신 기술의 발달 때문에 2000년대식 멜로는 이제 먹히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만약 2000년식 멜로가 다시 사랑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공처의 획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축축축축 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2000년대 멜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미디어 생태계를 장악하면은 다양해진 공급처를 획일화해서 2000년대 감정만 담은 영화를 쏘는 거죠. 억지로 주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란 말은 위험한데 2000년대식 감정 그리고 그때 방식의 사랑이 담긴 작품이 다시 사랑받긴 힘들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급처를 딱 획일화해서 독점해서 그 비슷한 정서의 작품만 쏴대지 않는 이상. 다음 질문. 당신은 운명을 믿나요? 운명을 믿지만 이 세상에 저의 운명은 없다. 우선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엽기적인 그녀의 주인공인 그녀가 굉장히 운명에 집착하는 캐릭터예요. 그런 캐릭터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진 거죠. 나 이명구란 사람은 운명을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 이명구 운명을 믿는 사람이다. 답이 나온 거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생각, 이 세상에 나의 운명은 없다 라는 생각이 든 이유는 제가 이 나이 먹도록 현재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운명이 없는 거다. 운명이 없으니까 내가 솔로인 거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절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확신이 든 거고요. 누가 이런 꼴의 사람을 운명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만남을 갖겠어. 그래서 운명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나와 만날 운명의 대상은 없다. 엽기적인 그녀, 최고의 장면, 최악의 장면은 최악의 장면, 인생 영화긴 하지만 최악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초반에 등장하는 그녀가 지하철 안에서 이제 오바이트를 쏟아내는 장면이거든요. 그거는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이제 불법 해적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블루레이판으로 보니까 너무 또렷하게 묘사가 돼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비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은 그 이후에는 이때 이제 그 장면이 나오겠다라는 걸 알아서 스킵을 하면서 봐요.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버렸어요. 곽재용 감독님이. 그건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장면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 너무 좋아요. 최고의 장면은 솔직히 전지현 배우님이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최고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노력해서 몇 장면만 추려서 최고의 장면은 먼저 베스킨라빈스 31에서 딱 여기 있잖아요. 머리 쓱 하고 하는 이 장면. 와,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 강동원이 우산에서 싹 들어온 것 그 이상의 임팩트예요. 그 다음 최고의 장면은 우리 전지현 배우님이 대학 강당에서 해운변주공 따다단 따다다다다다 바로 교복 입고 딱 신분증 제시하는 그 장면까지 쭉 이어지는 시퀀스가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만약 가능하다면 나의 어떤 운명적인 상대방이 나를 위해 많은 이들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로망이 하나 생겼고 또 다른 로망은 나도 교복 입고 신분증 착 제시하면서 성인들만 다닌다는 그러한 곳에서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 두 가지 로망을 생기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최고의 씬은 되게 슬픈데 이제는 밈화 돼버린 밈도 안 된다 이제 완전히 잊혀진 장면이잖아요. 견우야 미안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나 봐. 나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처음 봤을 때 그리고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왔던 장면이에요. 두 주인공의 상황에 몰입을 해서 저 상황, 또 저 감정, 그리고 또 저 선택에 대해서 근데 20대 중후반 그리고 30대가 돼서 다시 볼 때는 그때만큼의 어떤 감정의 이입은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장면 그리고 저 대사 는 평생 잊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또 확신이 들기 때문에 최고의 장면이고 근데 진짜 임팩트가 너무 강해요. 현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나 봐. 그 다음은 기차 장면이 또 다른 저의 최고의 장면입니다. 그거는 다시 보니까 최고의 장면이 된 거예요.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기 때문에 그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견우랑 그녀가 견우야 미안해 하고 타임캐시를 묻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녀랑 견우가 기차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녀가 견우를 먼저 집으로 보내는 거죠. 먼저 온 기차를 타고 집에 가라고. 나는 다음 거 타고 간다. 그래서 견우는 그녀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래 그러자 라고 하고 먼저 온 기차를 타고 떠나갑니다. 기차가 딱 출발을 하는데 속도가 붙기 전에 견우가 이제 다시 든 거죠. 이대로 놓아줄 순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기차에서 딱 뛰어내리고 근데 그 순간 출발한 기차를 바라보고 있던 그녀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대로 보내버릴 순 없어 하고 견우가 뛰어내린 순간 기차에 올라탄 거죠. 그렇게 엇갈려 버리는 씬이에요. 이번에 보기 전까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되게 컸어요. 그러지 말지 이 아쉬움이 되게 컸는데 지금 보니까 저 행동 너무나 좋은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행동으로 인해 엇갈렸지만 둘의 마음에 감정에 확신을 심어준 장면이거든요. 저 사람은 출발한 기차에서 뛰어내릴 만큼 날 좋아하는구나. 내가 다시 기차에 올라탄 행동이 맞았다 라는 확신을 심어준 거. 반대로 역시 저 사람은 내가 출발한 기차에서 뛰어내릴 만큼 좋아해도 될 사람이다. 왜냐? 저 사람은
출발한 기차에 나를 만나기 위해 올라탈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다. 엇갈림보다는 확신을 심어준 장면으로 새로운 해석이 팡 하고 탄생하면서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이 든 거죠. 엽기적인 그녀가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견우와 그녀의 패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 속 그녀와 견우가 입고 있는 착장을 보면은 되게 평범해요. 언제 봐도 어색하지 않은 셔츠, 니트, 청바지, 바지, 스커트, 가디건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지금 봐도 이질감 없으니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러한 어떤 출연자들의 패션을 보고 어떤 정답을 딱 느꼈어요. 만약 나의 기록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색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당시의 트렌드를 반영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착용시켜선 안 되겠다 라는 확신, 정답을 찾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이 침착맨의 응애 키링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답시고 요즘 만드는 작품 속 주인공이 이 인형을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 해요. 요즘 보는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어색함이 없을 거예요. 왜냐? 그게 요즘 트렌드니까. 근데 이 작품을 10년, 20년이 흐른 뒤에 이 응애 인형이 인기가 완전히 사라져. 진짜 존재 자체도 사라져.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런 시대의 사람이 딱 이렇게 달고 다니는 캐릭터를 봐. 얼마나 이질감을 느끼겠어요. 또 그 이질감은 어색함을 주겠어요. 이러한 제가 정답을 알아버린 거죠. 견우와 그녀의 착장을 보면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영상을 봤을 때 어색함을 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트렌드가 들어간 포인트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만약 나의 어떤 사진, 영상도 평생 남기고 보여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작 당시의 트렌드를 반영한 착장보다는 영화 속 견우나 그녀처럼 깔끔하게 셔츠, 니트, 가디건을 입고 촬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이, 제가 이거는 조금 몇 년 전인데 그 뉴진스 멤버분들이 반바지에 팀버랜드 신발을 신는 그 무대 의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엽기적인 그녀가 생각났어요. 엽기적인 그녀에서 전지현이 반바지에 팀버랜드를 신고 나오는 장면이 좀 있거든요. 뒤에 후반부 연장전에. 그녀와 견우에게 묻고 싶은 것은, 먼저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것은 두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번에 봤을 때 첫 번째로 묻고 싶었던 건,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2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축구를 봤는지, 축구를 봤다면 어느 팀을 응원하면서 봤는지 묻고 싶었어요. 이건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호기심. 그리고 만약 내가 그녀라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응원했을 거예요. 제가 맨유 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맨유가 그리고 다음 묻고 싶었던 거는, 그녀도 견우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견우 입에서 둘 사이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묻고 싶었고요. 그냥 이건 내가 단순하게 그랬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견우에게 묻고 싶은 것은, 먼저 2년 동안 어떻게 시놉시스 집필에만 집중을 했는지 묻고 싶었어요. 영화 속 견우는 굉장히 인싸거든요. 근데 시놉을 쓰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과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저런 인싸가 저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 그 의문이 만든 질문이에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미래인으로서 딱 한 번만 그녀에게 접근을 했고 두 사람의 관계에 개입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화에서는 딱 한 번만 미래인 견우가 두 사람 관계에 대해 개입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녀에게 소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고 두 사람의 만남을, 재결합을 촉진시켜주는 모습으로 한 번 개입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것 외에 또 개입을 했는지 묻고 싶었어요. 이렇게 총 4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감상을 했을 때는. 다음은 키워드를 꼽아서 그 키워드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키워드는 그 시절 떠돌던 루머. 이게 지금은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당시만 해도 견우가 실제 인물이고 그 실화를 바탕으로 나온 영화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이게 지역
극적인 루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엽기적인 그녀가 실화다 라는 루머가 돌았었어요. 다음 키워드, 바람의 나라.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 바람의 나라 그리고 그 게임 내에 접속한 유저들이 볼 수 있는 게임 내 게시판이 있었거든요. 그 게시판에다가 제가 엽기적인 그녀 줄거리를 계속 올렸었어요. 연재식으로. 내가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도 이 작품에 대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스포일러라는 단어도 없었어. 대중화되지 않았어. 그래서 스포일러 주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엽기적인 그녀 줄거리를 계속 연재식으로 한 편 한 편 올렸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 사람들이 막 실시간으로 막 쪽지를 보내면서 다음 편 빨리 올려달라 이런 쪽지를 받다 보니까 기분도 좋았고, 그래서 계속 연재식으로 줄거리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 추억이 떠올라서 바람의 나라를 두 번째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두 가지 키워드밖에 없었네요. 그 시절 떠돌던 루머와 바람의 나라. 이제 마지막이죠. 엽기적인 그녀 10점 만점에 몇 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10점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세대, 시대 때문이에요. 저 시대에 태어나서 제 또래들은 저와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이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태어나고 요즘 시대의 컨텐츠만 접한 사람들은 이 작품의 감성을 공감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너스 1점이 들어갑니다. 전 세대 때 통틀어서 비슷한 감정을 공유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말고는 저한테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영화예요. 출연진,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전개 방식까지 다 그렇습니다. 추천하느냐? 저는 제 또래의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전지현 그렇게 대단했어? 라는 요즘 시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진짜 대단하다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굉장히 영광인 것 같아요. 호날두, 메시, 손흥민, 박지성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봤었던 것만큼 또 그 실시간 경기를 보면서 감동을 느꼈던 것처럼 전지현 배우님의 그 리지 시절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현 배우님의 그 영광에 대해 의문을 품고 호기심이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함을.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